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 발생지로 자주 지목되는 모텔이라는 장소를 상정해서요. 모텔 가기 전 성범죄 무고를 피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요, 피해자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는 모텔방이나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돼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쉽게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 발생지로 자주 지목되는 모텔이라는 장소를 상정해서요, 모텔 가기 전 성범죄 무고를 피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텔에 가기 전에 대화로 명시적 동의를 남기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숙소에서 쉬었다 갈까? 응, 좋아. 처럼 서로 숙박업소 방문을 분명하게 합의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자 한 줄이 만능 방패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바뀌거나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계속 관계를 시도하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텔 가기 전에 가능하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숙박업소 방문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요, 여성이 많이 취했으면 그냥 모텔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자유로운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요, 이른바 중간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모텔에 가기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고, 여성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으므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요, 여성으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았나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술에 만취한 여성과 관계를 했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술에 만취해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중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만취해서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모텔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싸구려 모텔보다는 CCTV가 많은 좋은 호텔로 가세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여러 정황을 따져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이처럼 방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숙박업소의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싸구려 모텔에는요, CCTV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보존 기간도 매우 짧아서 사건 발생 이후에 영상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은 모텔이나 호텔에는 CCTV가 많고 자료 보존 기간도 길어서 사건 발생 이후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숙박업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싸구려 모텔보다는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가 많고 증거 보존 기간도 긴 좋은 숙박업소를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넷째, 성관계 당시 음성 녹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나와 파트너가 성관계를 하는 당시의 음성을 증거수집 목적으로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자체로는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관계하는 음성이 아닌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이는 불법 촬영으로서 분명한 범죄가 되고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서 가지고만 있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규정은 현재는 없고 재판에서 나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녹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영상이 아닌 음성만 녹음했고 내가 대화자로 참여했고 제3자한테 유포한 사정도 없다면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수사나 재판에서 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이후에도 존중의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계 이후에 갑작스럽게 잠수를 타면 오해를 만듭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즐거웠어 처럼 예의 바른 안부 인사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두면 나중에 강제적인 성범죄가 없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모텔에 가기 전에 대화로 명시적 동의를 남기시고요. 둘째, 여성이 많이 취했다면 그냥 모텔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싸구려 모텔보다는 CCTV가 많은 좋은 호텔로 가시고요. 넷째, 성관계 당시 음성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다섯째, 관계 이후에도 존중의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발생지로 자주 지목되는 모텔이라는 장소를 상정해서요, 모텔 가기 전 성범죄 무고를 피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